번님들 안녕하신지요? 이 늙은 교수 김영석이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가볍게 산책을 하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100년 넘게 살아오며 얻은 귀한 깨달음 하나가 떠올라 여러분께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말말은 가슴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넘긴 나이에 오랜 벗을 만나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혈기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법이지요. 반평생 넘게 살아오며 우리가 정말로 익혀야 했던 건 유창하게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입을 닫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제일 먼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지요. 보통 친구 사이에 숨길 게 뭐 있느냐고, 수십 년을 함께한 사이니 내 사정 좀 안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으로 순박한 마음이시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깊은 속내를 너무나 믿어버리는 일입니다. 예, 어른들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조차 돈 이야기는 함부로 섞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함께한 친구보다 형편이 조금 더 넉넉하다고 한번 생각해보지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연금을 이만큼씩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 살고 있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지요. 남은 재산을 이렇게 저렇게 잘 불리고 있다고 속삭일 때 과연 그 말을 듣는 친구가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참 부럽네. 자네 정말 성공했어 하며 손뼉을 쳐줄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돌아서가는 그 친구의 뒷모습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과 허탈함,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묘한 시기심이 서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건 그 친구의 됨됨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는 남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이지요. 그럼 반대로 내 형편이 너무 쪼들리고 어려워서 친구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처음 한두 번이야 따뜻한 위로를 건네봤겠지만 내 사정이 어렵다는 걸 계속해서 친구에게 쏟아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고마운 위로를 받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그 모임에서 마주하기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네 마음이 참으로 간사한 면이 있어서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 앞에서는 기가 죽고 나보다 못한 친구를 보면 은근히 우쭐대거나 때로는 귀찮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늙은 교수가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정이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거창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는 그 짧고 무심한 대화 한마디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더군요. 예순이 넘으면 친구는 그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벗이어야지. 내 인생의 성적표를 매기고 비교하는 상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재산은 남은 노년을 지켜줄 든든하고 소중한 울타리이지요. 하지만 그 울타리를 남에게 굳이 보여주며 뽐내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친구와의 사이를 꽉 막아버리는 높은 담벼락이 되고 맙니다. 그럼 네 늙은이에게 친구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수다를 떠느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나의 벗들이여, 돈 자랑 말고도 우리가 함께 웃으며 나눌 이야기는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연히 만난 이름 모를 뜰꽃이 얼마나 고왔는지
최근에 마음을 울린 책 속의 한 구절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우리가 청춘을 바쳤던 그 언덕에서의 아슬한 추억들을 꺼내보세요. 이런 대화들이야말로 우리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귀한 양식이 됩니다. 부디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 사정이 두터운지 얇은지는 오직 나 자신과 하늘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내 재산이 얼만지 낱낱이 밝히는 것, 내 누구의 평화를 남의 처분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감춤으로써 품위를 지키고 상대를 먼저 생각함으로써 귀한 인연을 지켜내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는 친구를 만나면 그저 따뜻한 찻값 한번 기분 좋게 내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보다 더 깊이 내 주머니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고 그 소중한 인연을 무덤까지 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날 것들이여,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식 농사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환갑이 지나고 칠순을 바라볼 때가 되면 내 인생의 성공보다는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에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며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들 앞에서 내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일은 내 노후의 외로움을 미리 예약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는 자연스레 자식들 사는 이야기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이번에 승진해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내 새끼 잘된 것이 대견하고 기뻤어. 그저 흐뭇한 마음에 한마디 거들고 싶은 그 부모 마음을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깊은 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자식은 결코 나의 물건이나 소유물이 아니지요. 자식의 성공은 그 아이의 피나는 노력과 하늘의 운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 부모가 어디 가서 뽐낼 전리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식의 성공을 마치 내 혼자인 양가슴에 달고 친구들 앞에 나서곤 하지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축하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친구 중에는 자식의 사업의 실패에 속이 타들어가는 이도 있을 테고, 아직 작을 못 만나 부모 애를 태우는 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몸이 성치 않아 병원 신세를 지는 자식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이도 있겠지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 내 자식 승진했네, 효도 안에 하면 늘어놓는 것은 남의 곪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자네 자식 참 농사 잘 지었네라고 말해줄지 몰라도 그 친구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네 세상에서 자식은 곧 부모의 얼굴이라고들 하지만 참 묘하게도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수록 부모의 얼굴은 오히려 더 초라해집니다. 내세울 것이라 본 자식 배경밖에 없는 노인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노인은 자식의 지위가 아니라 내뱉는 말 한마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품과 지혜로 빛나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그런 안타까운 광경을 참 많이도 보았습니다.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던 친구가 어느 날 자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자 부끄러움에 모임에도 못 나오고 스스로 숨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내 행복을 자식에게 걸어두면 자식이 흔들릴 때 내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지요. 그러니 벗들이야 자식 이야기는 그저 묻는 말에 짧게 답하는 정도로만 끝내십시오. 대신 친구의 아픈 자식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가 다 지나갈 걸세 하며 어깨를 지그시 다독여주는 그 따뜻한 침묵이 뱃말이 자식 자랑보다 당신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난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각자 제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친구의 자식 또한 내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이에 가져야 할 진정한 여유입니다. 자식의 영광을 내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자식이 일궈낸 귀한 열매를 내 입으로 동네방네 떠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갈복을 깎아먹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니까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빛나길 원하신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옷을 챙겨 입어야 합니다. 속에 텅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법이지 알이 꽉 찬 이삭은 스스로 고개를 숙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가도록 가만히 응원해주고 우리는 우리만의 남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오랜 벗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에요.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마주 앉아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서로의 우정을 지켜주고 남은 생을 향기롭게 가꾸는 비결이지요. 여러분,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매일같이 웃음꽃만 피고 화목하기만 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칼로 물백이라는 싸움이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나 자식과의 불화는 어느 집이나 담장 너머에 숨겨둔 숙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세 번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안의 부끄러운 허물이나 속사정을 친구나 지인들에게 함부로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은 여려지고 몸은 여기저기 고달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어지기 마련이지요. 내 남편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철이 없다고 흉을 보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내 속도 모르고 무심하다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사위가 무능해서 내 귀한 딸 고생만 시킨다며 가슴 아픈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당장 입 밖으로 내뱉고 나면 가슴 한구석에 조금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편이 되어 같이 욕해주는 친구를 보며 세상에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이 친구뿐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의 벗들이여,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뱉은 집안의 흉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됩니다. 말은 옮겨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상처는 보여질수록 더 깊어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오늘 내 아픔을 위로해 주던 그 친구가 내일도 여전히 내 편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란 바람과도 같아서 언제 어느 쪽으로 반열이 바뀔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집안의 아픈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남들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붓고 비틀려져 결국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집 어들이 사실은 이렇다더라. 그 집 부부 사이가 껍데기뿐이라더라는 식의 소문은 여러분의 인품을 갉아먹고 결국 소중한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가족의 허물을 밖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얼굴에 대고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 친구를 만나는 자리는 서로의 남은 생을 축복해주고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는 복된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나 갈등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을 과연 누가 진심으로 반겨주겠습니까?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들어주던 친구들도 매번 되풀이되는 불평과 한숨에 지쳐버려 결국 하나둘 여러분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성이 무척 강해서 하소연이 깊어질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결국엔 시린 고독만이 남게 됩니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오직 가족 안에서 보듬고 해결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제발 집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헤매지 마십시오. 남들은 당신의 깊은 아픔을 진심으로 해결해줄 능력도 없을 뿐더러 굳이 그래야 할 의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한 모습을 확인하고는 뒤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맛있는 술안주로 삼을 뿐이지요. 만약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면 차라리 산책을 나가 나무에게 속삭이십시오. 아니면 일기장이라도 시원하게 쏟아내십시오. 신묵은 때로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내 안의 갈등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스스로 사겨낼 때 비로소 어른으로서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법이지요. 집안의 비밀을 지키는 일은 가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집안의 어두운 면은 덮어두고 친구 앞에서는 그저 하하 웃으며 듣기 좋고 덕이 드는 이야기만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안전하게 부후하고 우정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내는 지혜로운 어른의 자세입니다.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집안 치고 끝까지 잘 되는 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입을 무겁게 닫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자물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마치 낡은 서재의 책이 한 권, 두 권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책들 중에는 남에게 자랑하고픈 화려한 성공의 기록도 있겠지만 차마 보여주기 부끄러운 얼룩이나 깊은 후회의 문장들도 섞여 있겠지요. 환갑을 넘기고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황혼기에 접어들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은 고백의 욕구가 생기곤 합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었노라고. 그때 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하고 상처를 주었노라고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느낀 바로는 인간의 깨끗함과 도덕성에 대한 환상은 유리그릇 같아서 아주 깨지기가 쉽더군요. 아무리 가깝고 친한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묻어둔 과거의 실수나 도덕적인 흠결을 굳이 꺼내어 보여주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손에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때릴 수 있는 채찍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끄덕이며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하며 당신을 은근히 낮잡아보기 시작합니다. 한번 바닥으로 떨어진 권위와 믿음은 다시 주워 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평생 힘들게 지켜온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거짓된 위선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이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과거에 품었던 원한이나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혹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던 일 같은 이야기들은 무덤 속까지 안고 가야 할 비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당신을 믿어주기보다 언젠가 나한테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의심의 벽을 쌓게 됩니다. 우정이라는 건 서로의 밝고 좋은 면을 비춰주며 함께 걷는 것이지 서로의 어두운 구덩이를 파헤치며 확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가진 깊은 마음의 상처나 아픈 기억을 너무 쉽게 남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는 어릴 때 이런 모진 일을 당해서 혹은 배신을 당해서 사람을 못 믿는다는 말은 잠깐의 동정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면 당신을 약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나게 지키게 만들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남에게 든든한 기댈 언덕이 되어주어야지. 남의 기운을 빼앗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난날의 잘못이 자꾸만 발목을 잡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면 그것은 조용히 하늘과 대화하며 스스로 풀어내십시오. 진정한 류침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며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남은 생을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어둠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동네방네 알리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시기 어린 객기일 뿐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그저 오늘의 따사로운 햇살과 내일의 희망만을 이야기하십시오. 과거의 유령을 불러내어 평온한 현재를 깨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이미 흘러가버린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 바닥에 가라앉은 흙탕물을 굳이 휘저 맑은 물을 흐려놓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밀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입술에 힘이 있고 눈빛에 깊이가 서리는 법입니다. 남에게 다 보여주지 않고 남겨둔 빈 공간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궁금해합니다. 묻은 문을 활짝 열어둔 방에는 더 이상 머물고 싶은 이유가 없듯이 속을 다 내보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신비한 매력이 남지 않는 법이지요. 지나간 화물은 조용히 덮어두고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도매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내면의 고유한 평화는 남의 공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다스리는 절대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결코 비겁한 모습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헤아리는 가장 깊고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의 벗들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늙은 교수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생의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마음이 종종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줄지, 남은 노년을 어떤 곳에서 보낼지,
또 어떻게 마지막을 정리할 것인지 하는 자세한 계획들을 미리 주변에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큰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몸의 기운은 빠지고 기댈 곳은 점점 줄어들기에 마련이거든요. 이때 내 가진 돈에 대한 자세한 생각이나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일은 주변 사람들의 욕심이나 샘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네 것이라고 미리 확실히 말해주거나 친구들에게 내 노후 자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니 아무 걱정 없다고 장담하는 순간 여러분을 향하던 순수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다른 색깔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들의 시선을 탐욕스럽게 사로잡기도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께서 밝힌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은 당신의 진정한 안부보다는 그 계획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여 게을러지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께 기대려 하거나 반대로 여러분의 넉넉한 모습을 샘내어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깊은 지혜를 가진 이는 자신의 마지막 패를 남에게 미리 보여주는 법이 없답니다. 모든 계획은 끝까지 자신만의 깊은 가슴 속에 고이 품어두었다가 가장 알맞은 시기에 나라의 법과 이치에 맞게 조용히 실행에 옮기면 그만입니다. 입 밖으로 꺼낸 계획은 약속이 되어 나를 얽매이게 하지만 심목 속에 고이 간직한 계획은 나를 지켜주는 진정한 자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남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고 거창한 다짐도 함부로 늘어놓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살겠노라. 나는 매달 이만큼씩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겠다는 식의 선언적인 말들은 만약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설령 지킨다고 해도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결국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노련의 삶은 입으로 떠들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묵묵하고 고요히 살아가는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나의 벗들이여,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이 늙은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바로 고요함이 가장 큰 보배가 되더군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바닥에 진흙이 솟아오르듯 내 삶의 계획들을 세상에 섣불리 내던지면 평온했던 내 주변이 인해 소란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고 다가올 내일의 준비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묻거든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고 빙그레 웃으며 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숫자나 장소,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여러분의 일기장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나 주원자만이 알도록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침묵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결코 외로운 침묵이 아니지요. 오히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과의 관계를 맑게 하는 귀한 수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입을 닫음으로써 귀가 활짝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써 비로소 남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남의 아픔이 진정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안갑이지란 우리네 삶은 입을 열어 떠드는 즐거움보다 가만히 지켜보는 고요함이 훨씬 더 크고 깊은 법이지요. 오늘 이 늙은이가 드린 5가지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초라하지 않을 것이며 외로움 대신 평화롭고 기분 좋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부디 저의 이 긴 잔소리가 여러분이 걸어가실 남은 인생길에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부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더 깊고 참된 행복을 찾아내시기를 제가 2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